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허브증권 방송의 한상욱입니다. 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없고요. 이제 글로벌 증시 그리고 현 대한민국의 증시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간략하게 한번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라디오 듣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그래도 도움은 정말 많이 되실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단순하게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이제 명확한 그 이해도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 것과 내가 그냥 단순하게 그 종목만 보고 매매하는 것과의 그 차이점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 결과물 또한 어, 명확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자, 일단 글로벌 증시 먼저 제가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해드리자면 이 잭슨홀 미팅 그리고 코로나 요거를 좀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나와줬었던 긍정적인 부분을 제가 조금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 물가 목표치 2% 상승을 해도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는 한 가지 좀 키워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물가 목표치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시를 들어서 물가가 뭐 1%든 2%든 3%든 4%든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국가에서 정해놓은 물가 목표치가 있어요. 그게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2%뭐 2% 기준으로 딱 잡아놨으면 2%에 딱 도달하게 되면 연준 스탠스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2% 기준으로 해서 2% 이상으로 이렇게 딱 올라가요. 이 물가가 2% 이상으로 딱 올라가게 되면 연준 스탠스가 이제 긴축 정책을 통해 가지고 시장 유동성을 좀 흔들리게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시장에서 돈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다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야지 물가가 내려오니까 그런 상황이 원래 이제 물가 목표치 도달을 하게 되면 이렇게 중시가 한 번씩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연준에서 이번에 발표한 게 뭐냐면 물가 목표치에 도달한다고 해도 이 실업률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실업률이 급증했습니다. 미국에서 그쵸? 실업률이 이제 10% 가까이 되는데 이 실업률이 안정화가 될 때까지 물가 목표치 도달을 해도 관망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페이스가 나와줬습니다. 그 제로 금리를 유지를 하겠다. 뭐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방향성으로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상방을 보는 게 이제 조금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통화량이라는 그 키워드를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예시를 들어서 유동성 장세다라는 말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이 풀린 장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통화량의 증가는 피크에 도달했거든요. 네, 통화량이라는 키워드는 피크에 도달했는데 예를 들어서 3월하고 4월에 이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었던 이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돈이 엄청 많이 풀리고요. 근데 뭐 5월에서 뭐 6월쯤에 풀린 돈은 이 3월에서 4월에 예시를 들어서 1조 원이 풀렸다. 뭐 그렇게 되면 반토막이 났고요. 반토막이 난 상태 반토막이 난 금액이 이제 풀렸고 7월 달에는 이것보다 다시 한 번 더 반토막이 나는 그런 이제 페이스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즉 뭐냐 돈발로 끌어올리는 장세가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 다다랐다. 돈발로 끌어올리는 장세는 미국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고점에 다다랐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이제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요즘 시장이 좀 말이 안 되죠. 사면 막 10%, 30% 바닥 대비해서 막 50% 코로나에 코자만 들어가도 50%씩 막 급등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되게 비정상적인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 장세에서 슬슬 한계점에 드러나지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으로 인한 이런 급등 장세는 이제 트렌드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와주고 있어요. 트렌드가 바뀐다. 트렌드. 여태까지 코로나에 코자만 들어가도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나도 코로나 관련된 사업부문을 진행을 하고 있고 비대면 이걸 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공시를 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런 종목들 이제 개박살을 하는 시장이 이제 슬슬 오기 시작합니다. 즉 생각보다 시장은 반등이 나와도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 보기 딱 좋은 그런 시장이 이제 슬슬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그러면 앞으로 어떤 쪽이 올라갈지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유동성으로 인해서 트렌드가 한번 바뀌어지게 되면 돈의 수급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막 예시를 들어서 바닥 대비 50%, 100%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점점 이렇게 내려와 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으로 끌어올리는 시장이 끝났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지금 미국이 지금 어떤 포지션이 다르냐면, 미국은 예금하고요. 예금이 역대 최고조로 올라가고 있어요. 예금이 역대 최고조로 올라가고 있고, 대한민국은 이 주식 시장의 역대 최고 예탁 자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이 유동성이란 걸 믿고, 그리고 여태까지 이 유동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급등 30%, 뭐 100% 그냥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거 진짜로 비정상적이거든요. 제가 이제 주식을 이제 하면서 이런 비정상적인 주식을 지금 시장은 아직 겪어보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다시는 안 올 만한 시장입니다. 근데 이런 돈빨이 끝나가는 이 타이밍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네, 언제나 주식도 이 테마의 변곡점이 왔을 때 손실이 제일 많이 나고요. 이 시장의 트렌드가 바뀔 때 여태까지 내가 이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그 방식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방향성이 딱 오잖아요. 그때 대부분 깡통 차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런 장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시장도 언택트 관련주들, 그리고 성장주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요런 종목군들 위주로 이제 진짜 실수의 성장주, 요런 실수의 기업들은 이제 방향성을 상방으로 잡아주겠는데, 어설프게 거품낌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 개박살납니다, 진짜. 네. 그런 장세가 올 거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예, 코로나의 코자만 들어가도 올라가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거품 끼는 장세는 조심해야 되고, 그럼 앞으로 시장이 지금 여태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와주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는 구간인데, 이때 주도를 해줄 수 있는 쪽이 어느 쪽인지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쪽은, 유동성 사이클의 중후반부인 만큼 이 경기 회복의 기대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가 좀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고 조금 보고 있어요. 이 경기 회복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때 어떤 업종이 가냐면, 이 낙폭 과대성 종목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 민감주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시장 주도력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장세가 와줄 수 있어요. 뭐 배터리나 2차 전지, 반도체 이쪽이 좀 우리가 좀 키워드로 잡아줄 수 있을 만한 섹터라고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정이 나와주고 나서 여기서 횡보 구간이 다시 나와주고 있어요.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 증시가 좀 많이 흔들렸잖아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이건 벌써 한번 나와준 재료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 아무리 확진자가 2,000명, 3,000명 이렇게 나와주면 말이 달라지겠죠. 근데 뭐 800명, 뭐 500명, 800명 이 정도 나와줘도 한 타임 이렇게 출렁이 있긴 해도 이 방향성 결국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 방향성은 올라가 줄 수 있는데, 이 앞으로 키워드가 여기 이 방향성을 올려줄 때에는 다시 예전의 그 종목군들 위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 민감주들,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올라가 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래 들어서 이 시장을 바라보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이 정말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비상식적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게 뭐가 비상식적이냐면, 되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시장을 보시는 분들 많아요. 내가 매수하고 뭐 3일, 4일 안에 급등이 나와주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이 주식은 잘못됐다. 가는 놈이 더 간다. 가는 놈이 더 가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런 시장이 언제까지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네, 그런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되면요, 그냥 상한가 가는 종목들 그냥 시가 베팅 해가지고 돈 벌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장세의 트렌드와 흐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제가 말씀을 조금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돈이 많이 풀려서 올라가는 그런 유동성 장세가 아니었어요. 어? 예시를 들자면, 대한민국 지금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그 투자 수단이 있나요? 네,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돈이 어, 주식 시장으로 쏠려주는 장세였어요.
아파트 단지에 빵집이 4개가 있습니다. 그죠? 아파트 단지에 빵집이 4개가 있는데 여기서 3개는 잠시 이제 휴업을 하고 있고요. 1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1개가 이제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그 1개가 그럼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해서 그 빵집의 퀄리티와 아니면 뭔가 새로운 뭐 레시피가 나와가지고 새로운 섹시한 빵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반사 이익을 받는 거지 섹시한 빵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질 좋은 유동성 장세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표출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글로벌 증시에서의 돈이 풀리는 그 수치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풀린 돈이 있는 상황에서, 바로 급락이 아닌 이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나와줄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떤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시장 주도주급으로 나타나서 올라가 줄 것인가 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정말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가는 놈이 더 간다, 이렇게 조금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내가 3, 4일 가져갔는데 이 종목이 급등이 안 나와준다고 해서 잘못된 종목이다, 되게 이렇게 조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장세가 이상한 거지 그 종목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역사상이 수십 년 만에 겪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세에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장세는 지금 유동성 사이클의 중후반부에 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좀 앞으로의 방향성 제가 한번 잡아드렸고요. 제가 이제 판단을 하기에는 시장은 반등이 나옵니다. 시장은 올라가요. 시장은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제 펜으로 한번 이렇게 딱 해서 해드릴 건데, 시장은 이렇게 쭉 올라가거든요. 시장은 이렇게 이제 한번 조정을 거쳤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올라가 줄 건데, 이 올라가주는 타이밍에서 이제 거품은 빠진다라는 겁니다. 일부 종목들 거품은 빠지고, 왜? 유동성 장세, 유동성 사이클의 중후반부에 와 있으니까 거품이 빠지면서 다시 한 번 더 어떤 재료와 어떤 모멘텀을 가진 종목군들로 올라갈지 조금 고민해보고, 내 욕심을 조금씩 줄여야 되는 타이밍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제는 슬슬 욕심을 줄이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개인 투자 주식하시는 분들 뭐 20%, 30%, 40% 사실 되게 쉽게 수익이 나왔죠, 근래 들어서. 그쵸? 그런 시작이 이제는 탄력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내가 돈을 벌었었던 그 매매 틀과 관점은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네. 자, 오늘 증시 브리핑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고 마감하도록 하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